두 번째가 극복입니다. 해도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뭘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본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본성. 인간의 본성. 자, 인간의 본성을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다. 왜 게으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게으른 게 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했어요. 쓸데없이, 지금 가끔 막 쓸데없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 할머니나 옛날 돌아가신 분들이 보면은 미친 거예요, 다. 옛날에 동네마다 가끔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이 혼자 막 논두렁을 돌아다녔거든요, 시골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 시골 출신이에요. 네? 그때 막 논두렁을 돌아다녔거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두렁이 아니라 막 산을 기어다니고 막 산을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가 배도 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옛날 돌아가신 분들이 보면 다 미친 거예요, 다 미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건 배 꺼질 일이거든. 배 꺼질 일이야. 또 자칫 잘못하면 진성 노래 또 나오네, 나도 모르게 지금.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또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여러분 수준이 있는데 클래식이나 들었지 들었겠습니까? 배 꺼진다고 우지 마라고. 바로 원 제너레이션 30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한테 배 꺼진다고 우지 마라, 배 꺼진다고 뛰지 마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배 나온다고 더 뛰어라 해야 되겠습니까? 더 뛰어라. 바꿔줬다니까, 한 세대 만에 바꿔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우리 99% 수렵 어로 시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무서운 게 배고픔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죽는 게 배고픔,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전염병은 한꺼번에 죽었지만은, 전염병이 오면 죽었지만은 배고픔은 주기적으로 날마다 죽었어, 날마다. 배고팠어. 그래서 우리가 그 배고픔을 못 참고 그때 그 유전자 때문에 지금 먹고 배가 불러도 배를 부여잡고 먹어. 배를 부여잡고. 먹고 나서 나중에는 배불러 죽겠다고 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다 죽어. 배고파 죽다가 배불러 죽다가 배 터져 죽다가. 세상이 이렇게 바꿔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몸의 입장에서 볼 때 게으른 게 훨씬 유리한 일이다. 똑같이 밥만 있다면, 먹을 것만 있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움직이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러면 또 하나, 본성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지금은 물론 바꿔졌죠? 우리 인간이 자기 편향, 자기 중심일까요? 아니면 타인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 편향이냐? 잘 아시겠지만은요, 발등에 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등에 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부모도 안 보여요. 이게 본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인들 대상으로 부부가 일을 해, 같이 일을 해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데 먼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가사 일을 몇 % 하느냐? 남편들이 말한 거를 쭉 평균을 내보니까 가사 일을 60% 해. 그럼 여자들이 가사 일을 평균 몇 프로 해야 이게 정상이죠? 40%. 근데 여자들을 가사 일 몇 프로 하느냐? 계산 딱 하니까 90%. 둘 합하니까 150%예요. 그럼 우리 집 일 다 하고 옆집 일도 한다는 얘기죠? 네? 서로 지가 더 많이 한대. 남자는 자기가 60% 한다. 여자는 90%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달리 물었습니다. 그럼 양보를 몇 프로 하느냐? 양보, 부부 사이에. 남자가 억울하다. 요즘 내가 다 양보한다. 90% 양보한다. 그럼 여자는 몇 프로 해야 돼요? 10% 해야 100%죠. 그럼 다툼이 없죠. 여자들한테 물었더니 대부분의 여자들이 내가 100% 한다. 내 남편은 일도, 가사 일도 안 도우면서 양보도 안 한다. 둘 합하니까 190%예요. 유명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미국의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자기가 평균적으로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예요. 대학 교수님들은 93%가 자기가 다른 교수보다 강의를 잘한다고 해요. 그럼 못한 놈은 누굽니까, 지금? 평균이 50%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인간은 자기한테 편향돼 있어. 여러분,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남자들도 나는 억울해. 내가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도운데도 진짜 그래, 진짜. 여러분, 내가 쓰레기도 음스란 말도 하잖아, 음스. 요거 내가 잘 비우고 많이 비워.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집안일을 별로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 잘못 말했나요? 여러분은 그럼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말하세요?
벌써 숙달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자기한테 편향이 돼 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남자들은요, 운전할 때 혼자 그냥 화를 낸다든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보세요. 운전할 때 대부분 어떤 게 정상인가 보세요. 나보다 늦게 간 놈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개념이 없어.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교통 흐름을 이 자식이. 나보다 빨리 간 놈은 정신 나간 놈이야. 그럼 누구만 정상이야? 나만 정상이야.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갈등 가정에서부터 사회, 노동 현장까지 그리고 정치까지 자기 중심이라 자기한테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내 눈이 좀 졸리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걸 33년간 몰랐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진짜 말을 안 해주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인상 고약한 사람한테 왜 인상이 그렇게 고약하세요? 좀 고치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이쁘다고 했거든요. 난 귀여워. 왜 이쁘다 말하니까 왜 이렇게 쳐다봐요 또. 나도 이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땐 이뻤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 눈에 대해서도 눈이 보이니까 몰랐다니까. 보이니까 잘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상무님 모시고 상가집 갔다 오는데 상무님이 자꾸 뒤에서 졸리면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도 자꾸 졸리면 쉬었다 가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차를 멈추라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는 상무님을 너무나 고마워서 뒤로 밀어넣었어. 그리고 그 상무님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내가 들어서는 안 될 소문을 듣고 말았어요. 임원회의에서 끝나고 2차 가가지고 그 상무님이 한 달 전에 조영근이하고 있었던 모험담이 뭐예요? 모험담을 얘기해.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조영근이가 졸음운전한 게 아니고 자고 운전을 하더래. 자고. 아예 자고. 새벽 3시에 이놈이 자고 운전하니까 뒤에 타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최근에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오는데 우리 어머님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앞에 제가 타고 이쪽에 제 아내가 타고 여기 제 어머님 타셨는데 어머님이 안 주무셔.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자꾸 어머님이 막 이렇게 잡고 여기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 왜 자냐? 진짜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우리 상무님이 했던 얘기하고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내가 나를 몰라요. 지금은 알아요. 내 눈이 졸리게 생겼구나. 수술도 할 뻔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 나는 봐.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이렇게 인간은 놀랍게도 지주장을 해. 지주장을. 그게 어떻게 안 한 거냐. 안 한 거다 어쩔래.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안경을 안 끼워도 될 정도예요. 비슷비슷해. 근데 폼으로 끼워. 폼으로. 조금 더 잘 보여요. 운전할 때 특히. 그런데 이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시력을 재려고 안과를 갔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이 시력을 재재. 나한테 눈을 크게 뜨래. 나 진짜 눈에 힘 줬어요. 힘을 탁 주고 크게 떴는데 이분이 시력 재가 곤란하니까 더 크게 뜨래. 더. 계속 크게 뜨라고 실랭이를 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그냥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화를 내면 유머예요. 그렇죠? 제가 웃으면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이게 최대 용량이라고. 최대 용량이라고. 나 더 이상 못 떠. 진짜 더 이상 못 떠요. 진짜 말합니다. 더 이상 못 떠.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더 이상 못 떠. 그런데 그 양반이 웃느라고 말을 못해. 안과 역사상 처음이래.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뒤에서 내 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력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런 눈을 제가 졸린 눈으로 보인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강의하다 보면은 자꾸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에 교육팀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끔 나를 보면은 똑같은 나를 보고도 왜 오늘 피곤해 보이신다고. 좀 쉬었다 하시라고. 나 그때마다 말하거든요. 안 피곤하다고. 자꾸 그래. 자꾸. 그래서 제가 어떤 교육팀장한테 그랬거든요.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원래. 여러분 좀 억울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졸리게 생겼나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정서적으로 좀 미신이지만은 요 눈을 제 아내는 국보급 눈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눈을 바꾸지 말라고 내 후배 중에서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절대로 눈 바꿔서는 안 된다고. 국보급이라고.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평일날 국보를 무료로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도 경주 자주 다니는데 경주 가가지고 국보 관람하고 인생 바꿔요? 저 대 얘기 듣고 인생 바꾼 사람이 있거든. 난 놀랍게도 유튜브 보고도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렇게 내 아들한테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도 내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선생님 말씀 듣고 담배 끊었다고.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저를 알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의할 때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나도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예. 어떤 사람은 제 유튜브 보다가 머리가 좀 다르다고. 옛날 영상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렇게 왜 수근거려요, 지금? 아, 가발을 쓰든 말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저처럼 다 밝혀버린 놈한테 입이 싸다 이러거든, 입이 싸다. 확실하게 나는 자신감 있게 밝힙니다. 가발입니다. 그러나 가발 벗어도 아직 볼만합니다. 그런데 한번 써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늙어 보이는 친구가, 내가 볼 때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이 늙어 보이는 그 친구가 저를 향해서 오면서 하는 첫마디가,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안 당해본 놈은 몰라. 내가 볼 때 아주 늙은 놈이 나한테 늙었다고 할 때 그 충격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가발을 써야지 쓸까 말까 하는데 5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이 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 많죠? 아직도 안 나오고 집에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여러분은 대단한 변화를 하신 겁니다. 저도 대단한 변화를 해서 가발을 쓴 겁니다. 요거 썼더니 이제 좀 오래되면 또 하나 더 해야 된대요. 아, 이번에 하나 더 하면서 이게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한 4, 5개월 걸린대요. 아, 그런데 깜짝 놀란 게 5만 원 더 내야 된대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머리가 좀 더 크대요, 사이즈가. 제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클 건 안 크고 키는 안 크고 왜 머리가 커가지고 5만 원 더 들어가게 만드냐고. 예, 이게 농담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저 얘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편향이 돼 있으니까 자기를 몰라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가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현재 편향. 이 현재 편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현재 편향 때문에 절대로 온라인이 다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보험이다. 왜냐하면 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손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뇌가. 왜? 보험료가 나가니까. 그리고 보험금이 오는 게 이익인데 그건 언제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는 현재 아주 심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미래가 훨씬 좋아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쾌락, 현재의 게으름, 현재의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는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즐겁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으면 미래의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음식만 있으면 본능적으로 먹고 또 먹고 배가 불러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러지 옛날에 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도 내놓으면 좀 나옵니다. 내면 나 지금 넣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런가 보세요. 저도 먹는 걸 잘 못 참아요. 예를 들어서 내 이성은, 아까 이성과 감정 얘기했죠. 내 이성은요,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또는 뷔페를 간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자.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10만 원 축의금 냈어도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 오늘은 웬만하면 야채만 간단하게 먹자.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거기에 있는 기획센터,
여러분 전두엽에 기획센터가 미래 기획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보다 훨씬 강한 놈이 아까 말한 대로 본능 또는 감정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없이 가가지고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 딱 앉으면은 놀랍게도 전두엽의 계획이 아무 쓸모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막 파충류가 나와가지고 먹기 시작을 해요. 파충류. 여러분 우리 뇌 속에 다 파충류가 있어요. 파충류 있고 그 위에 이제 포유류 있고 파충류가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먹어. 정신없이 그것도.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배가 딱 부르면 그때서 내가 미쳤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파충류가 우글거려. 여러분 이 파충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 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뇌를 관리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자기 관리고 자기의 본성 관리겠죠.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현재의 편향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건 싫어한다. 동의하시죠? 네.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일을 하려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걸 지금 이걸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현재의 쾌락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뭘 해야 되느냐?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나 설득. 자기 설득하는 거. 이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를 설득해야 됩니다. 너가 누구예요? 고객이죠. 고객을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하지 않고는 여러분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설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물론 온라인, 특히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활용하는 건 내가 활용 안 해서는 안 되죠. 얼마든지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 그러나 핵심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 여러분, 전화나 온라인보다 직접 대면,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 요구가 성취될 확률이 34배 올라간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자꾸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에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나름대로 나타내 준 게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이 노래도 몰라요? 알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 자꾸 보고 싶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상대를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한테 마무리 기술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길을 가지려면 우선 웬만하면 자신감 있게 웃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걸을 때 그냥 흐물흐물 걷지 말고 용감하게 걸어야 됩니다. 용감하게. 에이미 커디라는 학자가 15분 발표인 테드에서 주장했습니다. 가슴을 펴라! 자신감이 생긴다. 걸을 때 그냥 걷지 마라! 용기 있게 걸어라. 또 너무 그냥 군대식으로 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분이 막 이렇게 걸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감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먼저 설득을 시켜라. 그래서 할 의욕을 가지고, 길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늘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인간에 관한 거거든. 인간의 감정을 이해를 해야 돼. 내 감정을 이해하고 너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만날 때도 웬만하면 마주보지 마라. 우리 집에서 싸울 때 되게 마주보다 싸우거든. 마주보다가. 인상도 안 좋은 놈들이 마주보다가 별것 아닌 걸로 싸우게 돼. 당신 왜 그렇게 밥을 먹어? 왜 어때서? 좀 맛있게 먹으면 안 돼? 또 시비냐? 이래가지고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놈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 마주보는 공간은 진화생물학에서 생각해 볼 때 긴장의 공간, 공포의 공간, 적대적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고객을 만날 때 절대로 마주봐서는 안 됩니다. 마주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자, 홍길동 씨 잠깐만요 하면 옆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옆에 이 공간은 친밀의 공간입니다. 진화생물학적으로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호모사피엔스는 늘 친구와는 옆에 있었고 적과는 마주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탁 배치도 당장 바꿔야 됩니다. 마주보는, 인상도 안 좋은 부부가 마주보다가 싸운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기억자로 앉습니다. 안 봐야 됩니다. 쳐다보면 갖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또는 표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 그걸 듣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의미 규정을 합니다. 왜 표정이 저러지? 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데, 그래서 다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 제가 어떻게 하자? 고객은
그리고 항상 여러분은 고객과 동반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영차 으쌰 하시면서 멋진 2022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하면 나한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죽게 돼요. 자, 고맙습니다.